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테슬라를 사서 34,00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테슬라 모델이 체인지가 돼서 이제 주니퍼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하남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매장에 들어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정도로 주니퍼 모델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23년 10월에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약 1년 한 6개월 정도 34,0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와이프랑 딸 1명 3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방향제 벤볼릭입니다. 디자인이 참 예쁘네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송풍구가 다른 차들과 다르게 생겨서 이렇게 전용 클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벤볼릭을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테슬라에 결합할 수 있는 전용 클립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커버를 열어보시면은 석고가 있는데, 이 석고에 이렇게 함께 동봉되어 있는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돌려서 닫게 되는데, 이 커버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면서 향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방향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필이 안 돼서 향의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았었는데, 벤볼릭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향제들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 향은 클린 코튼인데, 전에 쓰던 방향제들이 머리가 아파서 사실 제가 방향제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 방향제는 향이 되게 좋고 은은해서 머리도 아프지 않고 차에서 쓰기에 상당히 좋은 향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강한 향 쓰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데, 아이들이 있어도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1+1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댓글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100% 환불까지 해주고 있다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구매할 때 모델 Y RWD와 비교를 했던 모델은 산타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비교를 했던 부분이 가격이죠.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에 한계가 있어서 가격을 먼저 놓고 비교를 했었는데,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고려를 하고, 그래도 이것저것 옵션이 많이 들어간 캘리그라피였나요? 고급 옵션 사양이 들어간 모델이었는데, 그때 그 현대차 사이트에서 내 차 만들기를 해보니까 금액대가 5천만원 초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Y RWD는 그때 가격이 출시가는 뭐 한 5,500, 5,600에 나왔었는데, 그때 서울시 보조금 받을 수 있었고, 거기다가 리퍼럴 코드 이벤트에서 할인을 좀 받았었고, 삼성카드에서도 할인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실제 구매 금액이 4,8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 정도의 구매를 실제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사실 모델 Y가 더 저렴하고,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세련돼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사실 구매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고려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이 이제 출퇴근 구간인데, 거의 뭐 고속도로와 그리고 고속화도로를 8할 이상 달릴 정도로 오토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테슬라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달 연으로 따지면 한 25,000 정도 타는 것 같고, 월로 따지면 한 2,000km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충전비가 여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겨울 기준으로는 10만원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차를 구매하면서 충전비를 할인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카드 2개, 신한 EV, 삼성 EV 카드 2개를 만들어서 매달 5만원씩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충전 금액으로 들어가는 돈은 7, 8만원에서 한 10만원 초반 정도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내연기관으로 출퇴근했을 때 매달 주유 비용이 30만원 정도 이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충전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타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될 거리를 오히려 더 차를 더 타고 다니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최대 장점은 OTA가 아닌가 싶어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서
전에 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테슬라는 그 아이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사고 나서야 알았어요. 원격으로 이렇게 차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니까 그 아이폰을 샀을 때 그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때 받았던 느낌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도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핸드폰이 되게 새로워지고 없었던 기능도 생기고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지만 뭔가 새 핸드폰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었는데 모델 Y도 비슷한 것 같아요. OTA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프트웨어에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나 뭐 불필요한 기능이 삭제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하고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주행감이나 그 오토파일럿이 주행하는 느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꾸준히 뭔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토파일럿을 처음 써봤을 때 느낌이 운전이 되게 거칠고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면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해놓고 핸들만 잡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잘 활용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 OTA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이 소프트웨어 강국이다 보니까 미국 차에 계속 제공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의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현대차보다는 좀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파일럿을 지금 1년 이상 활용을 하면서 이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쌓인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가 만약에 차를 앞으로도 다시 재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을 1순위로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3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디럭스 유모차도 충분히 실을 만한 트렁크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아래 보면은 또 굉장히 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도 잘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면은 꽤 괜찮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공간적으로는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일단 저는 작년 말부터 캠핑을 시작했거든요. 캠핑을 겨울에 가면은 페니터라던가 이런 저는 또 페니터 중에 제일 큰 신일 1200 페니터를 쓰고 있는데 페니터를 가져가게 되면 뭐 또 등유통도 챙겨야 되죠. 겨울이니까 침구류도 많이 들어가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여유롭게 차에 여보세요? 예. 어디까지 했죠? 예, 겨울 캠핑을 가는데 아주 넉넉해서 뭐 아주 여유롭게 짐을 실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빙쉘 텐트에 신이 1200 페니터를 넣고 등유통까지 넣었음에도 그래도 짐을 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 특히 그 뒷좌석 폴딩을 해서 짐을 많이 싣거든요. 그렇게만 한다면 뭐 테트리스만 잘하면은 충분히 캠핑을 세 가족이서 갈 수 있을 정도로의 수납 공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4인 가족의 캠핑 짐을 싣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4인 가족이 캠핑을 간다고 하면은 루프백을 사용한다든가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차에서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에 대놓고 애를 차에서 재우기가 어려운 게 시동을 켜지 않으면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를 켜고 주차장에 있을 수도 없고 뭐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애를 깨워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애를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면은 잠에서 깨서 낮잠 잘 타이밍에 잠도 안 자고 짜증도 좀 내고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냥 공조기를 뭐 시동 안 켠 상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 잠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주차장이라던가 그런 조용한 장소에서 적당하게 온도 조절해 놓고 애를 어느 정도 재우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전기차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는 거기에 더해서 이 내부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내장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재우고 넷플릭스로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영상도 좀 보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 같아요. 승차감은 딱히 제가 뭐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 이 차를 사기 전에 테슬라라는 차에 그 승차감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거든요. 서스펜션의 그 불편함이 온몸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미국산 차죠. 근데 이 RWD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가 된 모델이고, 차가 출시되면서 승차감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요. 기존의 미국산 롱레인지 버전의 롱레인지나 뭐 AWD 버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승차감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주니퍼는 기존의 미국산 Y에 비해서 100% 정도 승차감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제가 뭐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서 차를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뭐 이 차를 오래오래 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은 없고, 그냥 뭐 그래서 그런지 그냥 부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테슬라 모델을 평가하자면은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패밀리카로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다음 차를 사더라도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차를 1순위로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럽게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10점 중에 9점을 준 이유는, 1점을 뺀 이유는, 사실 이 차가 고급은 아니잖아요.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뭐 고급 차종을 원하신다면 뭐 고급스러운 승차감, 고급스러운 내장재, 고급스러운 시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급 차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BMW의 i7이라든가 그런 아주 고급감이 넘쳐나는 세단들 있잖아요. 그런 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퇴근길에 상당히 간략하게 모델 Y를 지금까지 탔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